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동생의 사랑 고백을 거부하고 죽은 에우리디케.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제목은 좀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해서 간략하게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 아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복 시동생의 사랑 고백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라고 하는 여인이 뱀에 물려서 죽은 사연, 그리고 그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야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그런 명소이지요. 그 루브르 박물관 리슐리에 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 한 여인의 오른쪽 발목에 뭔가가 감겨 있죠. 오른쪽 사진을 조금 확대한 사진을 보면은 뱀이 감겨 있는 겁니다. 뱀 머리 보이십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에우리디케. 이게 이 조각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에우리디케는 왜 뱀에 물려 죽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그림이요, 에우리디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화면 가운데에 있는 여자가 에우리디케예요. 그 발목을 커다란 뱀이 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갑자기 뱀에 물려서 죽었을까요? 화면 왼쪽에 있는 남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주황색 옷을 입은 목동은 아리스타이오스라고 하는 남자인데요. 하루는 에우리디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때 에우리디케는 갓 결혼한 신부였어요. 그 새 신부가 낯선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실수로 뱀을 밟았고, 밟힌 뱀은 본능적으로 그 밟은 주인공의 발목을 물었던 거지요. 폭사한테 물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림 오른쪽은 죽은 에우리디케의 영혼을 저승사자들이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우리디케는 정말 어이없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죽은 에우리디케는 남편이 누구냐면요, 오르페우스예요. 오르페우스는 예술의 신 아폴론과 그 아폴론을 수행하는 뮤즈 중에 한 명인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유전자의 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예술의 신 아폴론이고 어머니는 뮤즈 칼리오페입니다. 그러면 오르페우스가 그 음악 혹은 악기 연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을 거다 하는 거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르페우스는요, 요 그림은 어머니 칼리오페로부터 오르페우스가 악기 연주를 배우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악기 연주의 달인, 천재였겠죠. 그래서 그 오르페우스의 악기 연주는요,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감동시킵니다. 이 그림은 숲의 요정들이 그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 아랫부분이 님프들이고요. 오르페우스는 어디냐면은 저 뒤편에 있습니다. 그림자로 표현됐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님프들이 그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감동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님프만 감동했느냐고요? 아닙니다. 아유, 이 귀엽고 깜찍한 토끼들도 오르페우스의 악기 연주를 듣고는 귀가 쫑긋 세워진 채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한 짐승들도 감동하고 사나운 맹수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 화면 뒤쪽에 호랑이, 왼쪽에 사자, 앞쪽에 표범들도 오르페우스의 악기 연주를 들으면서 순한 초식동물처럼 얌전히 듣고 있네요. 뭐 맹수들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면은 그 주변에 얌전히 앉아서 그 숲속의 음악회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동물들뿐만이 아니고요. 산천, 초목, 풀과 나무 혹은 바위 덩어리들조차도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연주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런 오르페우스가 사랑한 여인이 에우리디케였어요. 이 그림은 제목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더라고요. 아마도 그 두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결혼 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던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그 신혼의 단꿈에 취해 있었는데 그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아리스타이오스의 그 뜬금없는 사랑 고백 때문에 에우리디케가 달아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르페우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부인이 정말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승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르페우스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오르페우스.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우리디케는 이미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발치에 뱀 보이시죠?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자신이 분신처럼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악기조차도 내팽개치고 죽은 부인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우리디케를 죽음으로 먼 아리스타이오스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한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타이오스는 아폴론과 님프 키레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르페우스는 아폴론과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리스타이오스는 아폴론과 키레네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아버지는 아폴론으로 공통되죠. 그래서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타이오스가 형인지 혹은 오르페우스가 형인지는 신화 속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페우스가 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아폴로는 님프 키레네를 한 번 보고 반해서 사랑을 나누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뮤즈 칼리오페는 항상 아폴론을 수행하는 존재거든요. 아무래도 늘 옆에 있는 그 칼리오페가 그 키레네보다는 먼저 아폴론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르페우스가 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리스타이오스를 에우리디케 입장에서는 이복시 동생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아리스타이오스라고 하는 이는 사실은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양봉 기술을 전수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재배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 척박해서 사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정도 외에는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재배를 가르쳐 줬다면 굉장히 유익한 지식을 전해준 중요한 인물이죠. 네, 하필이면은 이복 형수가 되는 그 에우리디케를 죽음으로 먼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에우리디케는 죽어서 하데스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 입장에서는요. 정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부인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승세계로 가버렸으니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부인을 되찾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무리 슬퍼도 포기할 겁니다. 슬프지만 죽은 사람을 어떡하겠어요. 살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저승으로 에우리디케를 되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맞부딪힌 난관은 뭐냐면요. 저승의 강을 건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승과 이승 사이에는 스틱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강은 아니고 건너뛰어서 갈 수 있는 강도 아니에요. 카론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배에 태워서 건네주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카론은 절대로 산 사람은 안 태워줍니다. 근데 오르페우스는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태워주려고 하자 오르페우스가 가지고 있던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내를 잃은 자신의 슬픔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어찌나 슬펐던지 카론이 그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태워줬다고 합니다.
카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르페우스는 하데스의 앞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오른편에 보이는 왕관 쓴 남자가 하데스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입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서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자 하데스도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화를 냈대요. 아니 산자가 저승해를 이렇게 맘대로 드나들다니 이게 될 말이냐 하고 막 화를 냈는데 악기 연주를 그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감동을 받은 나머지 에우리디케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도 오르페우스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나머지 저승의 영혼들이 그 악기 연주를 듣는 장면이고요. 이 그림은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은 악기 연주를 들은 하데스가 에우리디케의 영혼을 불러서 같이 이승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화가들은 그 순간을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저승을 빠져나오는 순간을 되게 이렇게들 많이 표현했어요. 둘이 손을 꼭 잡고 나가는 모습으로요. 이 장면도 둘이 꼭 손을 잡고 가고 요것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도 오르페우스가 앞장서고 손을 꼭 붙들고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가고 있고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어찌나 급한지 한시바삐 저승세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바삐 급하게 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스틱스강의 카론을 불러서 다시 이승으로 건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인데 이런 그림들은 공통적으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꼭 붙어있는 장면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그림이 더 정확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오르페우스가 앞장서고 에우리디케의 영혼이 뒤따라오지요. 하데스가 오르페우스에게 에우리디케의 영혼을 데리고 이승으로 가도록 허락하면서 내건 단서가 뭐였냐면은요. 이승 땅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궁금해서 네가 뒤를 돌아본다면은 에우리디케의 영혼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오르페우스가 앞장서고 에우리디케가 뒤따라서 가는데 신화나 전설 속에서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든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든지 하는 금기는 절대로 깨집니다. 오르페우스도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살짝 뒤돌아보자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이 바로 에우리디케가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오르페우스는 너무나 허망하게 다시 놓쳤잖아요. 부인을. 그래서 카론을 또 찾아갔죠. 그러나 카론은 2번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태워져서 오르페우스는 어쩔 수 없이 이승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부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오르페우스는 아무리 여자들이 유혹을 하고 사랑을 고백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원한을 샀어요. 이 그림은 미네이드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여신도들이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오르페우스를 죽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갈갈이 찢어서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죽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들이 이제 이 갈갈이 찢어서 여기저기 버린 오르페우스의 시신 중에서도 특히 그 오르페우스가 안고 다니던 그 악기를 지금 수습하는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그 악기는 오르페우스가 죽고 나서도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소리를 들은 제우스가 그 오르페우스의 악기, 아폴론으로부터 받은 그 악기를 하늘나라로 올려서 별자리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 별자리를 검은고자리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 속에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리라자리 이런 말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그게 검은고자리, 오르페우스의 악기가 별자리로 변한 겁니다. 검은고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자리가 직녀성인데요.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